어떤 논쟁은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이겼다고 믿으며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진정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은 논리에서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과의 관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를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뒤에도, 며칠 뒤에도, 심지어 몇 년이 지난 뒤에도 그 대화는 여전히 당신의 머릿속에서 계속됩니다. 당신은 문득 그날의 말 한마디, 그 눈빛, 그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저 말을 했어야겠는데, 혹은 그때는 그렇게 반응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만약 그것이 승리라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은 것일까요? 어쩌면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논쟁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논쟁이 이미 오래전에 끝났는데도 여전히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는 이미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또 다른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해받지 못했다는 마음,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았다는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상대의 말이 아니라 모든 일이 다른 결말로 끝났어야 한다는 미련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진심을 다해 설명하면 언젠가는 상대가 이해해 줄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고 더 많은 이유를 내세우고 내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끊임없이 해명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설명을 하면 할수록 대화는 더 팽팽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도 진심으로 상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이 옳다는 것을 지키기 위해 말할 뿐입니다. 한 번쯤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은 단순한 조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것을 비난으로 받아들입니다. 한마디가 또 다른 한마디를 부르고 목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식탁의 공기는 무거워지고 다른 가족들은 누구의 편도 들지 못한 채 조용히 숟가락만 내려놓습니다. 결국 식사는 끝납니다. 더 이상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다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모두가 지쳐버렸기 때문에 찾아온 침묵일 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일이 가족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직장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반복됩니다. 심지어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누군가가 인터넷에 남긴 댓글 하나가 하루 종일 우리의 기분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삶에 단 몇 분만 머물렀는데도 우리는 그 사람을 머릿속에서 몇 시간이고 붙잡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떤 말다툼은 금방 잊히는데 어떤 말다툼은 몇 년이 지나도 마음속에 남아있을까요? 왜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웃으며 넘기고 어떤 사람은 깊이 상처를 받을까요? 그것은 누군가가 더 강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또 다른 무언가가 우리 안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인간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자신의 생각을 지키는 방법은 배우면서도 자신의 평온을 지키는 방법은 거의 배우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더 잘 말하는 법을 배우고 상대를 설득하는 법을 배우며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법을 익힙니다. 하지만 어떤 대화는 이기려고 할수록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은 거의 배우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논리가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대화의 목적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워는 인간이 왜 그렇게 쉽게 논쟁에 빠져드는지를 오랫동안 관찰했습니다. 그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누가 더 뛰어난 논리를 가졌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 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려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논쟁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진실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자존심과 이미지를 지키는데 더 많은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의 모든 말은 공격처럼 들리고 우리의 모든 대답은 나는 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시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침묵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당한 일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말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계를 지켜야 할 때도 있고 소중한 가치를 위해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논쟁에 들어가기 전에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논쟁은 정말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줄 것인가? 아니면 결국 서로의 마음에 또 하나의 상처만 남기게 될 것인가? 어쩌면 우리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은 의견이 다른 사실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마음,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 어떻게든 상대가 나를 이해해야 한다는 집착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논쟁은 진실을 찾는 대화가 아니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모든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그것은 쇼펜하워가 정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것은 왜 어떤 사람들은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자신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지, 왜 모든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내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이런 사실도 깨닫게 될지 모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승리는 상대를 침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논쟁도 더 이상 내 마음의 평온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오래도록 사람들을 관찰하다 보면 대부분의 논쟁은 이기기 위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기 위해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설명하고 싶고 왜 그런 말을 했었는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내 의도가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몇 분이 지나지 않아 대화의 방향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더 이상 중요한 것은 무엇이 진실인가가 아닙니다. 어느새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틀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됩니다. 이 변화는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질문 하나가 설명을 부르고 설명은 변명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그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더 많은 말을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고 있지만 사실은 상대와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과 자존심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는 계속되지만 진짜 경청은 이미 오래전에 멈춰버린 것입니다. 한번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이 직장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살아오며 얻은 경험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에게는 걱정과 애정이 담긴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말을 넌 아직 부족하다라는 평가로 받아들입니다. 아들은 자신이 얼마나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말대꾸로 느낍니다. 아버지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아들도 목소리가 커집니다. 두 사람 모두 상대를 이해시키려고 애쓰고 있다고 믿지만 대화가 끝났을 때 아무도 처음 무엇 때문에 이야기를 시작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남은 것은 나는 끝내 이해받지 못했다는 감정뿐입니다. 이런 일은 가족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오랫동안 함께 일한 동료 사이에서도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도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작했던 대화가 어느 순간부터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변해버립니다. 의견 차이는 점점 중요하지 않게 되고 상대보다 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대화를 이끌기 시작합니다. 아마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오해하는 말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보였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건 사실이 아니야 라고 바로 설명하고 싶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진심을 바로잡고 싶고 상대의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누구도 오해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대화의 목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워는 인간의 논쟁을 오랫동안 관찰했습니다. 그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누가 더 뛰어난 논리를 가졌는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 뒤에서 실제로 어떤 심리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려 했습니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많은 논쟁은 더 이상 진실을 찾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지키고 자신의 이미지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논쟁을 이어갑니다. 물론 이것이 모두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존재가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현대 심리학 역시 비슷한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신념이나 정체성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면 우리의 뇌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먼저 자신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격해질수록 우리는 상대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기보다 그 말 속에서 반박할 부분을 먼저 찾게 됩니다. 이것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심리적 반응에 가깝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많은 논쟁이 해답이 아니라 피로감으로 끝나는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긴 대화를 마치고 나면 서로의 생각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마음속에 남은 상처뿐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관계가 생각이 달라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자존심을 지키느라 상대의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멀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논쟁에서 침묵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언제나 양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까요? 아마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어떤 침묵은 지혜이지만 어떤 침묵은 두려움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말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선택하느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심한 도발 앞에서도 끝까지 평정을 유지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단 한마디에도 쉽게 감정에 휩쓸릴까요? 어쩌면 진짜 힘은 더 강한 말로 상대를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반응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논쟁 속에서 침묵하는 것은 상대에게 되받아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옳은지 몰라서도 아니고 침착함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침묵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마치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잃게 될 것 같은 느낌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존심일 수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의 체면일 수도 있으며 혹은 상대가 나를 약한 사람으로 여기거나 내가 틀렸다고 생각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직장에서 들은 한마디일 수도 있고 가족이 무심코 던진 말일 수도 있으며 인터넷에서 본 댓글 하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차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릿속은 거의 즉시 대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설명하고 싶고 반박하고 싶고
상대가 방금 한 말을 바로잡고 싶어집니다. 그 감정은 너무 빨리 찾아오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기 전에 이미 말이 입 밖으로 나가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한 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한 한 관리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의 도중 젊은 직원 한 명이 여러 사람 앞에서 그의 업무 방식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오랜 경험을 가진 그는 충분히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마디만 하면 자신의 체면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침묵한 뒤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을 자네가 봤을 수도 있겠군요. 회의가 끝난 뒤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자 회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이어졌고 누구도 사람들 앞에서 패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그에게 왜 그 자리에서 바로 반박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는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이 일이 아니라 자존심이었다면 그 회의는 더 이상 이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참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억지로 참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억눌린 침묵에는 억울함이 남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침묵은 의식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이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순간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워는 인간의 논쟁을 오랫동안 관찰했습니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대화가 자존심의 싸움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대부분의 대답은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의 논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감정이 대화를 이끌기 시작하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대의 마음에는 쉽게 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현대 심리학 역시 비슷한 관점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위협을 받거나 모욕을 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의 뇌는 먼저 자신을 보호하려는 반응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이성적인 판단보다 훨씬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하는 말들을 단 몇 초 만에 내뱉곤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지키려는 본능적인 반응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논쟁이 끝난 뒤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해버렸어. 사실 통제력을 잃는 것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즉시 반응해야 한다는 충동도 함께 우리를 움직입니다. 지금 대답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을 것 같고, 침묵하면 상대가 내가 틀렸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의 묻지 않습니다. 지금 이 논쟁이 정말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를 말입니다. 물론 침묵이 언제나 정답은 아닙니다. 자신을 지켜야 할 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할 때도 있으며, 분명히 잘못된 일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출 수 있는 힘입니다. 단 몇 초의 멈춤만으로도 대화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 몇 초는 상대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말을 대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어쩌면 침묵의 힘은 상대를 침묵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힘은 감정이 내 말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데 있습니다. 많은 논쟁은 첫 번째 말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두 번째 말, 세 번째 말이 서로의 감정을 더욱 자극하면서 갈등이 커집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선택하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침묵은 언제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강함이 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 답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침묵과 불필요한 싸움에 휘말리지 않기로 스스로 선택하는 침묵 사이에 아주 미묘한 차이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과 만나게 됩니다.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물러나야 하는가? 진정한 지혜는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데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질문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문제라면 언제나 침묵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까요? 아마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떤 침묵은 관계를 지켜주지만 어떤 침묵은 오히려 사람 사이의 거리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그 침묵을 선택하게 만들었는가입니다. 평생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갈등이 두려워서, 혹은 관계가 깨질까봐 늘 한 걸음 물러섭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냥 넘어가자라고 스스로를 달래고 오해를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으며 침묵을 선택합니다. 처음에는 그 침묵 덕분에 큰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말하지 못한 감정은 마음속에 조금씩 쌓여갑니다. 서운함 위에 또 다른 서운함이 쌓이고 작은 상처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일 하나가 그동안 눌러두었던 모든 감정을 한꺼번에 터뜨립니다. 그날의 문제가 특별히 심각해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있던 감정들이 더 이상 머물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평온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눌러두었던 감정이 결국 터져 나온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전혀 다른 침묵도 있습니다. 상대가 분명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에 얼마든지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멈추기로 선택합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 대화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이어지는 말은 관계를 회복시키기보다 서로의 감정만 더 깊이 상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50살이 넘은 한 여성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족 모임에서 친척 한 사람이 계속해서 그녀의 자녀 교육 방식에 대해 이래저래 평가를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녀는 바로 설명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 아이를 키웠는지, 그 사람이 자신의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화 안 났어요? 그녀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화는 났지. 하지만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내가 더 설명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고 둘 다 더 지칠 뿐이라는 걸 이제는 알겠더라. 그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워는 인간의 논쟁을 오랫동안 관찰하며 어떤 사람들은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해하기보다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새로운 설명이 새로운 이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반박의 재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진실의 가치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대화의 목적이 이미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 순간, 상대의 말은 더 이상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성숙함은 언제나 가장 좋은 말을 하는 능력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정말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단지 자신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대화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갈등을 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드시 말해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당신의 경계를 넘어설 때, 침묵이 잘못된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만들 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그런 순간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할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마도 바로 여기에 평온한 침묵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침묵의 차이가 있습니다. 회피하는 사람은 갈등이 두려워 침묵합니다. 하지만 평온한 사람은 계속 싸우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기 때문에 침묵을 선택합니다. 한쪽은 두려움이 이끌고 다른 한쪽은 의식적인 선택이 이끕니다. 겉으로는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힘은 말을 많이 하는데도 적게 하는데도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모든 말이 감정에 끌려 나온 반응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행동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한마디의 진심 어린 말이 관계를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1시간 동안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단 1분의 침묵이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또 다른 성숙의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까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화는 정말 내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마음의 평온을 드릴 만큼 가치가 있는가를 먼저 묻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이 달라지면 선택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변화가 때로는 어떤 날카로운 말보다도 더 큰 힘을 만들어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 무례한 사람들, 상처를 주는 말, 끝없는 말다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돌아보면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그들과 마주했던 몇 분의 시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은 그 만남이 끝난 뒤에도 몇 시간 며칠, 때로는 몇 주 동안 같은 장면을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아마 당신도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화는 겨우 10분 정도였고 상대가 던진 말도 몇 초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내내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에도 다시 떠오르고 다음날 아침 눈을 떠도 여전히 생각납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식사를 준비하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조금 더 차분하게 이야기했더라면 어땠을까? 아니면 더 강하게 맞받아쳤다면 상대가 조용해졌을까? 상대는 당신 인생에 겨우 몇 분 머물렀을 뿐인데 우리는 그 사람에게 몇 시간, 때로는 며칠의 시간을 스스로 내어주고 맙니다. 한 중년 남성이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섭니다. 회의가 끝나기 직전 한 동료가 그의 능력을 비꼬는 말을 던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끝났고 그 동료는 곧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그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마음속에서는 같은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는 상상 속에서 다시 그 동료와 논쟁을 벌입니다. 며칠이 지나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다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제 그를 괴롭히는 것은 그날 들었던 한마디가 아닙니다. 이미 끝난 대화를 머릿속에서 수없이 다시 이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생각입니다. 어쩌면 가장 긴 싸움은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끝나지 않는 생각과 함께 살아가는 자기 자신 안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워는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할 때 많은 고통이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할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이해하도록 만들 수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우리의 진심을 인정받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바꾸려 합니다. 이미 끝난 대화를 다시 반복하고 과거를 계속 수정하려 합니다. 마치 충분히 오래 생각하면 지나간 일이 달라질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만 조금씩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처를 모른 척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픈 일을 억지로 잊으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어떤 말은 정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어떤 행동은 분명 부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상처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하루 전체를, 일주일을, 혹은 우리의 삶을 계속 지배하도록 내버려둘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평온은 완벽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온은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계속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때 조금씩 시작됩니다. 상대는 여전히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무례할 수도 있고 끝내 사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람을 마음속에 붙잡고 있을 때마다 우리는 원래 자신의 삶을 위해 써야 할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씩 그 사람에게 넘겨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려놓는다는 것을 상대를 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내려놓음은 다른 곳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상대에게 향해 있던 시선을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어제의 대화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대신 오늘 해야 할 일과 오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성숙에는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힘이란 다른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라고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시간을 살아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했던 또 하나의 자유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더 친절해졌기 때문에 얻는 자유가 아니라 내 손으로 바꿀 수 없는 것에 더 이상 내 마음을 맡기지 않을 때 찾아오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는 논쟁 속에서 잃어버렸던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씩 되찾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가장 큰 승리는 다른 사람을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내 내면의 평온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이 여정의 마지막 단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성숙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말을 더 잘하게 되는 것도, 더 뛰어난 논리로 상대를 설득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한때 자신을 가장 쉽게 화나게 만들던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나지 않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예전과 같은 말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전과 다르지 않은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달라진 것은 그 사람을 마주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시간이 가르쳐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내가 충분히 옳다면 언젠가는 상대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진심을 다하면 오해도 결국 풀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평가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렸고 오해를 받으면 끝까지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내가 평온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국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은 조금씩 다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끝내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당신을 한 가지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이후의 모든 설명마저 자신의 생각을 더욱 굳히는 근거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다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살아온 경험과 믿음, 그리고 각자의 한계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워는 인간이 겪는 많은 고통이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에 지나치게 기대를 걸 때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공정하게 대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상식대로 행동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내 손을 벗어난 것들을 바꾸려 할수록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은 오히려 내 마음의 평온입니다. 어쩌면 자유는 세상이 더 친절해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더 이상 세상이 내 가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오해할 수도 있고 당신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선이 더 이상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60이 넘은 한 남성이 공원을 산책하다가 과거 직장에서 자신을 여러 번 곤란하게 만들었던 사람을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0해 전이었다면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 수 있을지 계속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짧게 인사를 나누고 미소를 지은 뒤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모든 일을 잊어서도 아닙니다. 상대가 변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삶이 더 이상 또 하나의 싸움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대화에서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을수록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정을 지키고 소중한 관계를 지키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쏟을 에너지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강함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다른 사람의 말이 더 이상 내 감정을 마음대로 흔들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반응이 느려서가 아니라 어떤 말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쓸 만큼 가치 있는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우리는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언제나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더라도 내 마음의 평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얼마나 많은 논쟁에서 이겼는가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 논쟁이 끝난 뒤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아마 바로 그 지점에서 또 다른 형태의 승리가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패배시킬 필요도 없는 승리, 박수를 받을 필요도 없는 승리입니다. 하루가 끝났을 때 모든 일을 조용히 내려놓고 어제보다 조금 더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평생 찾아왔던 가장 깊고도 조용한 승리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온 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르투어 쇼펜하워에 대해 얼마나 더 알게 되었는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의 철학을 얼마나 많이 기억하는지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일부터 다시 일상이 시작될 때 기쁨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도 계속 찾아올 그 삶 속에서 우리는 갈등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본다고 해서 세상이 갑자기 더 친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을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당신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갈등은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아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달라질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갈등을 떠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한마디가 며칠 동안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오해가 하루 종일 우리의 기분을 흔들었습니다. 우리는 끝난 논쟁을 집까지 가져갔고 식탁에서도 계속 떠올렸으며 잠자리에 들어서도 같은 장면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그 생각을 안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몇 분밖에 되지 않았던 대화가 우리의 하루 전체를 빼앗아 가곤 했습니다. 어쩌면 성숙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끝난 논쟁을 계속 마음속에 데리고 다니지 않는 것. 그것은 모든 일을 잊었다는 뜻도 아니고 상처가 사라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마침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든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내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일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끝까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끝내 설득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문은 아무리 오래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문 앞에 너무 오래 서 있는 바람에 뒤를 돌아보면 아직도 열려있는 수많은 길들을 놓치곤 합니다. 아마 이것이 시간이 우리에게 조용히 가르쳐주는 지혜일 것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힘이란 다른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갈수록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오해가 반드시 풀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는 적절한 순간에 조용히 끝나도록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마무리일 때도 있습니다. 언젠가 당신은 한때 가장 화가 났던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예전과 같은 말투를 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신이 가볍게 미소를 짓고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해졌기 때문도 상대에게 동의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이겨야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한 것은 상대가 아니라 그동안의 시간을 지나며 조금씩 성장한 당신 자신입니다.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승리는 상대를 침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승리는 다른 사람의 말이 더 이상 당신의 평온을 빼앗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더라도 곧바로 분노하지 않는 것. 의견이 달라도 반드시 승부를 내려고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미 끝난 논쟁을 오늘까지 끌고 오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성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인지도 모릅니다. 폭풍이 없는 삶이 아니라 폭풍이 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말입니다. 결국 인생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지를 항상 선택하게 해대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의 언제나 한 가지 선택만큼은
우리에게 남겨둡니다. 누구를 내 마음속에 오래 머물게 할 것인가는 결국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정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마친 뒤 단 하나만 마음에 남는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모든 갈등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어떤 마음으로 떠날지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큰 승리는 누군가에게 내가 옳다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논쟁이 끝난 뒤에도 평온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꼭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더 이상 그 어떤 말도 당신의 내면을 마음대로 흔들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한 승리일지도 모릅니다.